청와대가 최근 홍보물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무상자금을 주는 대가로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준 돈만 3억 불이고 상업차 간 등 조건을 붙여준 돈이 또 3억 불로 총 6억 불이라는 당시 일본 외화보유고의 절반이 넘는 거액을 보상으로 준 셈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은 강점기 때 우리나라 땅에 투자했던 자산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했죠. 사과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죠. 이렇듯 일본은 총리를 비롯해 공식 비공식 막론하고 여러 차례 한국에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그런 적이 없다는 단서를 붙여서 반일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국가였다면서 이제 와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상한 노래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와 집권 세력의 이런 입장은 기존의 합의는 물론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던 민관공동위원회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현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본인들이 그 당시에 직접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고 저쩌요? 이러니까 자꾸 일각에서 침해설 같은 것들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뒤가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안 됐다면서 말을 바꾸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정리하면 결국 지금 한일 갈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 수장 면전에 대고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떠들지를 않나. 계속 노골적인 반일 스탠스를 취해온 것도 문제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1965년에 당시 외화보유고 50%가 넘는 막대한 돈을 한국에 배상하면서 다 끝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 바뀌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갑자기 일본 민간 기업들을 건드리면서 보상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본 자국민들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은 이후 국내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까지 허락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조치를 안 취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아무튼 일본 정부가 그간 한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해서 수출에 있어서 우대를 내줬던 것을 철폐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 기업들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반일 선동이나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가 차원에서 아무 답도 안 나오는 반일 선동질이나 하면서 반일 보이콧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손해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은 도대체 뭘 어쩔 생각일까요? 얼마 전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현재 좌파 집권 세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밀어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 우파가 집권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좌파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안 움직여주니까 우파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결국 또 기승전 친일파 논리죠. 일본이 한국 내 친일파들을 득세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심한 이 광신도 같은 좌파 논리의 배후에 깔린 그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 좌파 집권 세력은 본인들이 만든 한국의 경제 참사 상황에 대한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 최악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하고 비판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사이비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로 온 나라의 통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지 않나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취업자 수, 실업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서민경제 살리겠다더니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는 통계 이래 역대 최대라고 하죠. 지금 이렇듯 문재인 정부 때문에 모든 경제 통계들이 역대 최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권 세력이 기껏해서 내놓는 변명들이 결국 이명박근혜 타령이었죠. 임기가 절반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본인들의 정책 시행 이후 통계들이 급격히 나빠진 게 보이는데도요. 바로 이 시점에 지금 집권 세력은 일본이라는 핑계거리를 찾은 겁니다. 일본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다라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을 끌어들이면 정치적으로 남 탓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을 쥐고 흔들려는 나쁜 나라 일본, 그리고 여기에 부역하는 한국 내 친일파 세력들, 이들을 탓하고 비난함으로써 경제 참사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권 여당 민주당은 이번 일본 사태와 관련해 친일파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일본 탓, 그리고 친일파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 회의에서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아베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태극기와 경제 논리로 위장한 새로운 친일파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최근 이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라는 이름을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을 완전히 적대시하도록 우리가 무슨 침략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정작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나선 건 우리 정부인데도요.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기업들을 타박하기도 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그랬죠. 삼성과 SK는 한국 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오히려 일본 어깨를 띄워주기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동조하는 친일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지금 소위 문재인 정부가 싼 똥 때문에 이걸 치우고 수습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기업들인데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집권 세력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침략과 친일파라는 수십 년도 더 된 프레임을 통한 선동질이죠. 대통령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면서 전쟁 상황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일본을 향해 죽창 운운했습니다. 이 말고도 여당에서 나온 반일 발언들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 집권 세력들에게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 일본 사태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들의 경제 실패에 대한 핑계가 생기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이 들끓게 되면 본인들의 지지 여론이 모이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한번 풀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는 사실상 거절했죠. 일본은 이번 한일 갈등의 발단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3국이 참여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태를 중립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3자를 데리고 와서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첫째, 강제징용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내어놓은 판결은 국제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을 갑자기 끌어내서 민간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한 거니까. 제3국이 나서서 중재를 하면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굳이 이 한일 갈등 상황을 해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다 하며 대단한 반일 선동이 들끓고 있는데 반일 감정이 더더욱 자극될 일들이 생기니까 정무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물론 경제 참사 핑계거리는 덤입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집권 세력의 배후의 의도이고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본인들의 의도가 이렇다 이렇게 밝힐 리도 없고요. 하지만 이들이 취하는 행동에서 우리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죠. 정말 지금 집권 세력들이 이 한일 갈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정권 차원에서 반일 선동질을 하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만한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 대책이라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과 거래 끊어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당장 즉효성도 실효성도 없는 발언들 말고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 일본 탓, 친일파 탓,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감정적인 언행들만 나오고 있죠. 정리하면 국익이고 뭐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선동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받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반일 선동질에 넘어가서 집권 세력의 의도에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께 제 영상을 보여주시고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